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3일 수요일 뉴스투데이입니다. 사법농단 의혹의 최고 책임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오늘 오전 열립니다. 박병대 전 대법관의 영장 심사도 함께 진행되는데 이들의 구속 여부는 오늘 밤이나 내일 새벽쯤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임명찬 기자입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는 오늘 오전 10시 반 서울중앙지법에서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됩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구속심사에서도 검찰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며 적극 방어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검찰은 이번 수사를 이끌어온 특수부 부장과 부부장 검사들을 투입해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각종 증거자료 등을 프리젠테이션 형식으로 제시하며 양 전 대법원장 구속의 필요성을 설명한다는 전략입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판사 블랙리스트와 일제 강제징용 재판 개입, 헌재 기밀 누설, 3억 원대 비자금 조성 의혹 등에 직접 개입했다는 물증을 제시하며 구속 필요성을 입증할 예정입니다. 양 전 대법원장과 혐의를 상당 부분 공유하는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경우 범죄 사실 중 상당 부분에 대한 소명이 있다는 이유로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박병대 전 대법관도 두 번째 영장 심사를 받습니다. 지난달 첫 번째 영장이 기각된 이후 자신의 지인 관련 재판 정보를 불법 유출했다는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대법관은 영장 심사를 마친 뒤 통상적인 관례에 따라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며 구속 여부에 대한 판단을 기다릴 것으로 보입니다. 혐의가 방대하고 양측이 첨예하게 법리를 다투는 만큼 검토에 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보여 구속 여부는 내일 새벽쯤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임명찬입니다. 손혜원 의원이 오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불거진 목포를 방문해 기자간담회를 엽니다. 앞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어제 목포 현장을 돌아보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신재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손혜원 의원이 오늘 오후 목포를 직접 찾아 기자간담회를 엽니다. 장소는 손 의원이 나전 7기 박물관을 건립하기 위해 매입했다고 주장해온 목포 구도심의 한 건물입니다. 손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간담회는 라이브로 모든 질문에 답하는 시간이라며 궁금한 모든 사안을 제게 직접 물으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입장과 대응 방향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손 의원은 지난 주말 목포를 방문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보류하고 민주당을 탈당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하루 먼저 목포를 찾은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한국당 지도부는 손혜원 의원 측이 매입한 창성장과 동화약국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목포 근대역사문화공원 구역이 변경되면서 손 의원 관련 부동산이 포함됐다며 사업 추진과 예산 배정 과정을 밝히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여기에 노른자위 땅의 28%가 실질적으로 외지인이고 그 노른자위 땅의 18%가 손 의원 일가의 땅인 것은 잘 아실 겁니다. 역시 어제 다른 일로 목포를 찾은 이낙연 국무총리는 의혹이 확인되면 법대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목포 도심 재생 사업은 예정대로 추진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신재용입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다음 달에 열릴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비핵화로 가는 또 하나의 좋은 이정표가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스웨덴에서 진행된 북미 간 첫 실무 협상에 대해선 약간의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여홍규 특파원입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위성 연결로 진행한 스위스 다보스 포럼 연설 직후 문답에서 지난주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의 면담에 대해 추가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스웨덴에서 열린 첫 북미 간 실무 협상에 대해선 약간의 진전이 있었다면서도 2차 정상회담 성사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걸 시사했습니다. A set of discussions that took place in Sweden over the weekend have now wrapped up. Again, a little bit more progress. There remains an awful lot of work to do. 다만 이미 좋은 일은 생겼다며 북한이 더 이상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 발사를 하지 않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2월 말에 열릴 예정인 2차 북미 정상회담 성과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I believe that the end of February we'll have another good marker along the way. 폼페이오 장관은 또 앞으로 북한의 경제 발전을 위해 외국 민간 자본의 북한 내 사회 간접 자본 투자가 활발히 이뤄질 것으로 본다면서도 이를 위해선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이 약간이라고 표현하긴 했지만 스웨덴 실무 협상에서 진전이 있었다는 건 일단 반가운 소식입니다. 다만 북미 양측이 이견을 좁히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여홍규입니다. 북한 예술단이 중국 최대 명절인 춘절, 설을 앞두고 베이징에서 공연을 합니다. 조선중앙통신은 리수용 노동당 국제담당 위원장이 오늘 중국 대외연락부 초청으로 북한 우호 예술단을 이끌고 방중에 공연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공연은 지난 2015년 12월 북한 모란봉 악단의 베이징 공연 취소 사태 이후 처음으로 양국 수교 70주년을 계기로 북중 문화 교류가 많아질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예측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한국 국적의 5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트리뷴 뉴스 등은 현지 시간 21일 인도네시아 칼리만탄 섬의 한 주택 욕실에서 한국인 A씨가 흉기에 수차례 찔린 채 발견돼 당국이 수사에 나섰다고 전했습니다. A씨는 한국과 인도네시아 전력기업이 공동 출자로 설립한 특수법인에 파견된 직원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도네시아 경찰은 A씨가 타살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주 인도네시아 한국 대사관 관계자는 유가족과 함께 내일 부검 결과를 확인한 뒤 조사에 협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놓고 한미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1조 원을 넘겨야 한다는 미국 측과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우리 측 주장이 맞서면서 향후 협상도 난항이 예상됩니다.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외교 소식통은 미국 측이 최근 해리스 주한미 대사를 통해 올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으로 10억 달러, 우리 돈 약 1조 1,300억 원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마지막 카드라는 단서도 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가 제시한 액수는 연간 9,999억 원. 9,999억 원은 지난해 분담금 9,602억 원에서 4.1% 인상된 금액이어서 물가 상승률보다 훨씬 높게 올린 거라는 게 외교 소식통의 설명입니다. 첨예하게 맞붙은 액수 외에 쟁점은 또 있습니다. 미국 측은 통상 3년, 5년 단위로 맺었던 방위비 협정의 유효 기간을 1년으로 하자고 요구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그렇게 되면 매년 1년 내내 협상을 진행해야 하는 만큼 받아들일 수 없다며 3년 단위 협상을 제의했다고 외교소식통은 밝혔습니다. 미군 주둔국들의 안보 무임승차론을 주장해온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반영된 걸로 보입니다. 정부는 조만간 재개될 협상에서 1조 원은 넘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상 첫 방위비 1조 원 돌파를 국민들도 국회도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미국을 설득한다는 계획입니다. 미국이 방위비 인상과 주한미군 감축을 연계할 거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정부 당국자는 미국 협상단이 주한미군 지휘 변경은 계획하지 않는다는 점을 협상 때마다 분명히 했다고 일축했습니다. MBC 뉴스 이정은입니다. 네, 국방부는 이례적으로 이번 위협 비행이 발생한 지 2시간 반 만에 신속하게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그만큼 이번 사안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국방부 취재 기자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고윤선 기자. 네, 국방부입니다. 자, 일본 초계기 위협 비행한 시간에 정경두 국방장관이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었는데 이걸 중단할 정도였고 장관 입에서 자위권이라는 말이 나왔다고요. 네, 기자간담회를 중단한 정경두 장관은 곧바로 합참 상황실로 갔습니다. 우리 군의 조치를 보고받고 대응책을 지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한 달 사이 벌써 4번째, 일주일 새 3번이나 일본 초계기에 근접 위협 비행 상황이 발생하면서 자위대의 행동이 도를 넘었고 강력하게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정경두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는 자위권을 직접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다시 근접 위협 비행을 하면 경고 방송 뒤 일정 수준을 넘으면 자위권을 행사하겠다는 건데요. 함장이 함정과 승조원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면 공격용 추적 레이더를 발사하고 경고 사격까지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올해 들어서만 3번째라고 했는데 대체 일본이 왜 이런다고 봐야 합니까? 네, 정경두 장관은 일본이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이 분명해 보인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정경두 장관은 일본이 러시아와 북방 영토 반환 협상을 하는데 갖고 올 보따리가 없다. 또 정권의 지지율 등과 연계해서 레이더 도발을 한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오늘 도발에 대해서는 우리 군의 대응을 떠보려는 의도도 있어 보입니다. 군 관계자는 일본이 우리 함정이 공격용 추정 레이더를 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유도하고 있다며 자신들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추정 레이더 주파수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고 하기도 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군 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또 이러면 강력 대응하겠다고 예고를 했었는데 어떻게 달라진다고 봐야 합니까? 네, 지난번 광개토 대항합 때와 달리 이번에는 광학 그리고 비디오 카메라로 초계기의 위협 비행 모습을 촬영했고요. 더 가까이 오면 자위권을 행사하겠다는 경고 통신을 20여 차례 반복하기도 했습니다. 일본이 이번에 재발 방지 약속이나 사과를 안 하면 촬영한 영상을 공개하는 등 공세적인 대응을 할 것으로도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MBC 뉴스 공윤선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우 심각한 사안입니다. 일본 자위대의 초계기가 오늘 오후 우리 해군 함정을 향해서 60-70m의 낮은 고도로 위협 비행을 했습니다. 지난번 독도 상공 때보다 더 낮은 고도인데 이런 위협 비행이 올해 들어서만 3번째입니다. 해군이 경고 방송을 했지만 일본 초계기 응답도 하지 않고 함정 주변을 훑어보듯 비행하고 사라졌습니다. 먼저 이지수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10시 50분쯤 우리 해군 구축함 대조영함이 이호도 서남쪽 공해상에서 작전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일본 초계기인 P3가 접근하는 게 레이더에 포착됐습니다. 우리 해군은 곧바로 경로를 이탈하라고 수차례 경고 방송을 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초계기는 아랑곳 없이 오후 2시 3분쯤 대조영함 뒤편으로 다가와 함정 전체를 훑듯이 선회했습니다. 일본 초계기의 비행 고도는 60에서 70m로 매우 낮았고 거리는 540m에 불과했습니다. 명백한 저고도 위협 비행이었습니다. 당시 대조영함의 승조원들은 근접한 초계기의 엔진 소음 때문에 서로 대화하기 어려울 정도였다고 전했습니다. 해군 작전사령부는 한일 직통망으로 자위권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며 강력히 항의했지만 일본 측에선 오히려 우방국의 항공기에 대한 부적절한 조치라고 대응했습니다. 상황을 전달받은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당시 진행 중이던 기자간담회를 중단하고 긴급 대응에 나섰습니다. 국방부는 일본의 도발 행위로 규정하고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우방국 함정에 대한 명백한 도발 행위이므로 반복될 경우 우리 군의 대응 행동 수칙에 따라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다. 군 당국은 일본 초계기의 근접 위협 비행이 올 들어만 3번째라고 공개했습니다. 작년 12월 20일 광개토 대항함에 이어 지난 18일과 어제 울산과 제주 인근 해상에서도 비슷한 도발이 되풀이됐습니다. 국방부는 주한 일본 무관을 국방부로 불러들여 강력히 항의하고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MBC 뉴스 이지수입니다. 손혜원 의원이 목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손 의원은 사익을 추구한 게 아니라고 강조하면서 자신이 소유한 나전 7기 작품과 재단 관련 시설을 모두 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연석 기자입니다. 손혜원 의원 측이 정한 기자간담회 장소는 자신이 나전 7기 박물관을 지으려 재단 명의로 매입한 건물이었습니다. 얘기거리도 안 될 만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던 이런 일들이 이렇게 국가 전체를 시끄럽게 만드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일단 국민들한테 너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에 대해 제기된 의혹은 왜곡 보도 때문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왜곡된 기사를 갖고 이렇게 세상을 시끄럽게 만들어서 전 국민을 소모전 속으로 밀어넣는지 저는 그게 지금도 이해가 잘 되질 않습니다. 문화체육관광위 국회의원이 문화재 거리 인근 부동산을 매입한 게 공직윤리상 이해 충돌이 아니냐는 질문에 손 의원은 이득을 본 게 전혀 없다고 답했습니다. 지원을 받았습니까? 시에서 지원을 받을 계획을 생각했다면 조카 둘의 집을 저렇게 완성해서 장사를 시작하게 했겠습니까? 본인이 소장한 나전 7기 작품이나 재단 관련 시설은 모두 국가에 환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나도 가질 거 아니고요. 다 드릴 겁니다. 국가에 그리고 시나 그건 여러분들이
다 저를 믿으시면 좋겠고요. 국립박물관에 인사청탁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선의로 훌륭한 전문가를 소개했을 뿐 어떤 강요도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 같은 해명에도 자유한국당은 실정법 위반이고 국회의원직을 사퇴해 국민적 공문에 답해야 한다며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이 정보를 미리 안 사람들의 부동산 투기가 문제라는 것을 지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성역 없는 수사를 하라는 지시를 내려야 합니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도 국정조사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MBC 뉴스 오연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앞으로 정부는 대기업 대주주의 중대한 탈법과 위법에 대해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를 적극 행사해 국민이 맡긴 주주의 소임을 충실하게 이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공정경제추진전략회의에서 정부는 대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소유 지배구조를 개선해왔다며 이같이 밝히고 틀린 것은 바로잡고 반드시 그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소유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공정거래법 등 공정경제 관련 법안들을 국회가 속히 처리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3일 수요일 MBC 5시 뉴스입니다. 일본 해상자위대 초계기가 오늘 오후에도 우리 군 함정에 저고도 근접 위협 비행을 실시했습니다. 지난 20일과 오늘 외에도 2차례나 더 이런 위협 비행이 있었다고 우리 군이 밝혔는데요. 군 당국은 조금 전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의 거듭된 근접 위협 비행은 우방국에 대한 도발 행위라며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공윤선 기자입니다. 일본 해상자위대 초계기가 오늘 오후 2시 3분쯤 이어도 인근 해상에서 우리 대조영함을 향해 근접 위협 비행을 했다고 우리 군 당국은 발표했습니다. 당시 초계기는 우리 함정의 거리 540m, 고도 60에서 70m까지 다가와 근접 비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서욱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은 조금 전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초계기가 우리 해군 함정을 명확하게 식별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런 저고도 근접 위협 비행을 한 것은 우방국 함정에 대한 명백한 도발 행위로 이를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해당 행위가 다시 한번 반복될 경우 우리 군의 대응 행동 수칙에 따라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우리 해군 함정에 대한 일본 초계기의 근접 위협 비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우리 군 당국은 일본이 우리 광개토 대항함에 대해 근접 위협 비행을 했던 지난 20일 이후 지난 18일과 어제도 비슷한 근접 위협 비행을 실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앞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오늘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일본 초계기가 다시 한번 저공 위협 비행을 할 시 함정에서 경고 방송을 하고 그럼에도 일정 선을 넘어 위협을 하면 자위권을 발동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공유선입니다.